안녕하세요. 몸신노트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사실 처음엔 제 자신도 믿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식욕은 없고 밥은 줄었는데 체중은 오히려 늘더라고요. 며칠 전 체중계에 올라갔다가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요. 3kg 늘어 있었습니다. 진짜 먹은 게 없는데요. 혹시 체중계 고장났나 싶어서 새로 산 체중계로도 재봤어요. 그런데 똑같았어요. 순간 몸이 고장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요즘 밥맛 없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외식만 해도 밥이 술술 들어갔는데 요즘은 한 숟갈만 먹어도 금방 물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이상하죠. 예전보다 덜 먹는데 오히려 살이 붙어요. 바지 지퍼가 안 올라가고 운동화 끈 묶을 때 숨이 차고 팔뚝은 점점 두꺼워지고 체중계는 점점 숫자를 올려요.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찐다. 이 말, 진짜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됐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숨만 쉬어도 심장이 뛰기만 해도 에너지를 소비하죠. 이 기본적인 소비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은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근육량과 함께 기초대사량도 확 낮아집니다. 의학적으로 50대 여성의 기초대사량은 20대 대비 하루 300kcal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말은 같은 식사량을 먹어도 그만큼 덜 태우고 더 저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밥 한 공기 반이 매일 몸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면 12kg, 1년이면 10kg 가까이 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엔 이 정도 먹고도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몸 자체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근육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잃는 게 바로 근육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하체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근육이 줄면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초대사량이 같이 떨어집니다. 에너지 소모량이 확 줄어요. 그리고 근육이 없으면 혈당 조절도 안 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줄면 살은 찌고 혈당도 오르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근육이 줄면 체형이 바뀌어요. 등이 굽고 배가 나오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실제로 60대 이상 여성 중 절반 이상이 근감소증에 해당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지방을 태워주는 공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몸의 온도, 심장 박동, 신진대사 전부 여기에 달려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 여성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곤하다, 추위를 많이 탄다, 변비가 있다, 살이 찐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심해봐야 해요. 저도 갑상선 기능이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덜 먹어도 살이 찌고 붓고 그랬던 거예요. 혈액 검사 한 번이면 알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특히 이유 없이 살이 찌는 분들은 무조건입니다. 이명자 씨는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항상 슬림한 체형으로 유명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살이 붙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자 씨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밥도 안 먹고 요즘은 두유나 바나나 한 개로 하루를 보내. 근데 살은 왜 계속 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같이 병원 가보자고 했죠. 내분비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받고 체성분 분석까지 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기초대사량이 정상 수치보다 20% 이상 낮았고 근육량은 기준치보다도 부족했어요. 거기다 갑상선 기능도 경계선 수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 이 상태는 그냥 다이어트로는 안 됩니다. 근육부터 회복하셔야 해요. 그 이후 명자 씨는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요. 하루 3끼를 소량씩 먹고 단백질을 꼭 챙기고 집에서 하루 15분씩 스쿼트와 플랭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체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허리둘레는 6cm나 줄었어요. 몸이 확 바뀌더라고요. 나 이제 알았어. 살이 찐 게 아니라 몸이 망가졌던 거였어.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정숙 이모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식사도 항상 절제하고 운동도 매일 빠짐없이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변화가 왔대요. 음식을 줄였는데도 체중이 느는 거예요. 특히 뱃살이요. 요즘엔 과일만 먹고 살아. 근데 배는 더 나왔어. 이 말을 듣고 제가 같이 병원에 갔죠.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근육량은 기준 이하, 기초대사량은 낮고, 갑상선 기능도 살짝 저하되어 있었고, 심지어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진 상태였어요. 몸이 굶주림 상태로 오인해서 자꾸 지방을 저장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는 하루 세 끼를 단백질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드시고, 오전엔 햇빛 쬐면서 30분 걷기, 오후엔 스트레칭과 조격으로 체온을 올리고, 밤 11시 전에 무조건 주무시기로 했어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체중은 2kg 줄었고, 무엇보다도 복부 둘레가 7cm나 줄었습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내 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이 잊히지 않아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실천해야 할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햇빛 쬐기 멜라토닌, 세로토닌 조절로 대사 회복. 단백질 중심 식단 구성매 끼니에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중 1개 이상 포함. 근력 운동 매일 15분 스쿼트, 플랭크, 벽 스쿼트, 엉덩이 쥐어짜기 운동. 저녁 7시 이후 금식 밤 동안 인슐린 분비 억제, 지방 연소 촉진. 수면 루틴 고정 밤 11시 이전 취침, 숙면 유도. 나트륨 줄이기 국물 피하고 양념 최소화.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진짜로 몸을 바꾸는 핵심 원칙들이에요.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루틴 시작하셔야 합니다. 최근 입맛이 뚝 떨어졌다. 덜 먹는데도 체중이 늘었다. 잠이 들기 어렵고 자주 깬다. 복부, 허벅지, 얼굴 중심으로 살이 찐다. 배변 활동이 예전보다 줄거나 힘들다. 혈압, 혈당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운동을 안 하고 있다. 쉽게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탄다. 이제 아시겠죠? 식욕이 없는데 살이 찌는 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바뀌고 대사가 느려지고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이전의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그 바뀐 몸에 맞춰서 다시 리셋해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매일 아침 햇빛을 쬐는 것, 계란 하나를 먹는 것, 10분 스트레칭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몸신 노트는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입니다. 식욕이 없는데도 찌는 몸, 이제는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몸신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